중동 전쟁에서 마쿠 외교 채널을 통해 종전안이 모색되고 있어 전쟁을 끝낼 수 있을지 중대 분수령을 맡고 있습니다. 미국 내 공항 14곳에 배치된 IC 요원들은 보안 업무와 순찰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민 신분 확인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SA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토안보부 예산을 승인하는 새 방안이 급진전되고 있어 공항 대란이 곧 끝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고용 상황의 급변과 AI 인공지능 시대가 겹치면서 대학을 갓 졸업한 20대 대졸 청년들이 극심한 취업난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구형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손쉽게 해킹할 수 있는 도구가 온라인에 공개돼 사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중동 전쟁을 끝내기 위한 종전 협상이 4개국의 중재로 마쿠 채널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번 주말 파키스탄에서는 미국과 이란 간 직접 협상 가능성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집트와 사우디아라비아, 터키와 파키스탄이 마쿠 협상에 나서고 있고 미국이 종전에 적극성을 보이며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이란의 최정예 이슬람혁명 수비대와 종전안을 논의하고 있어 급진전이 이루어질지 예의주시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동 전쟁에서 근 한 달 만에 마쿠 외교 채널을 통해 종전안이 모색되고 있어 전쟁을 끝낼 수 있을지 중대 분수령을 맡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내부에서 매우 존중받는 이란의 지도부와 생산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으며 일부 이란 지도부가 더 나은 시대에 미국과 이란 관계를 촉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 have had very strong talks. We'll see where they lead. We have major points of agreement. I would say almost all points of agreement. They want very much to make a deal. We'd like to make a deal too.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베네수엘라와 같이 매우 합리적이고 확고한 새 지도자를 이란의 수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협상 진전과 전쟁 끝내기를 기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대화 상대를 거명하기를 피했으나 미국이 이야기가 통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이란의 지도자는 최정예 이슬람 혁명 수비대 사령관과 테헤란 시장을 지냈고 현재 이란 국회의장을 맡고 있는 모하마드 바셔 갈리바프인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은 관측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타결되면 호르무스 해협의 통제 관리도 나 자신과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공동으로 맡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게 48시간 최후 통첩을 보냈다가 5일간 연장하며 종전 협상, 전쟁 끝내기로 일대 전환하게 된 배경은 네 나라가 마쿠 외교 채널을 통해 이란 측과 적극적인 중재를 펼치고 있고 이란 측도 공개 부인과는 달리 종전 협상에 나서고 있기 때문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중재에 나선 이집트와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과 투르키예 등 네 나라 외교장관들은 지난주 목요일 사우드 리야드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종전과 호르무스 해협 재개통을 위한 중재안을 마련하고 이란의 카운터파트를 찾아 종전 대화에 돌입했습니다. 이란 지도부가 대다수 사망에 카운터파트를 찾는 데를 먹었으나 비교적 합리적이고 영향력도 있는 인물과 마쿠 채널을 구축해 주고받기로 중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파키스탄은 이번 주말 미국과 이란 관리들이 직접 만나 대면 대화 또는 일종의 종전 협상을 개시하도록 추선하고 있습니다. 직접 대화 또는 종전 협상이 개시된다면 미국 측에서는 중동 특사들인 스티브 위츠코프, 대통령 사위인 제러드 쿠스너가 나서고 경우에 따라서는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참가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란에서는 외교장관과 미국 부통령이 참석할 경우 미국이 영향력 있는 새 지도부로 보고 있는 갈리바프 이란 국회의장이 나오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이란이 요구하고 있는 종전 조건들에 아직 큰 거리를 보이고 있어 얼마나 빨리 전쟁 끝내기에 합의할 수 있을지는 속단하지 못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완전한 핵포기, 탄도미사일 동결, 주변 무장단체 지원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향후 이란 공격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이번 공격에 대해 피해를 배상해야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란은 4개국 중재에서 호르무스 해협을 재개통하기 위해서는 이집트의 스웨즈 운하처럼 통행료를 받아야 한다고 제시했으나 사우디아라비아가 강력 반대한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례적인 조치로 아이스 이민 단속 요원들이 미국 내 공항 14곳에 배치돼 보안 업무와 순찰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이민 신분 확인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우려와는 달리 이민 단속에 따른 충돌은 없었는데요. 하지만 4시간 내지 6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일부 공항들의 긴 줄 대란은 아직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에서 이민 단속을 벌여온 아이스 요원들이 미국 내 공항 14곳에 배치됐지만 긴장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던 것과는 달리 혼란을 악화시키거나 불상사를 빚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이스 이민 세관 집행국의 요원들은 미 전국 14곳의 공항에 수십 명씩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애틀란타와 휴스턴에 2곳, 뉴욕시에 2곳, 뉴욕, 필라델피아와 피츠버그, 시카고 오헤어, 클리블랜드, 플로리다 포트 마이어스, 뉴올리언스, 푸에르토리코 산호안 등 14곳입니다. 시카고 오헤어 공항에는 아이스 요원들이 75명이 배치된 것으로 시 당국이 확인해 해당 공항 한 곳당 수십 명씩 투입됐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공항에 배치된 아이스 요원들은 대도시 이민 단속대와는 달리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보기 드문 아이스 유니폼을 입은 이민 단속 요원들의 등장에도 항공 여행객들은 특별한 두려움이나 이상함을 느끼지는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스 요원들은 공항의 시큐리티 지역으로 오가는 엑시트를 중심으로 수상한 인물의 진입을 막는 보안 업무를 지원하고 공항 내를 순찰하는 업무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목격되고 있습니다. 휴대폰을 조사하는 엑스레이 스크린 업무에는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일절 개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이 공항 내에서 아이스 요원들이 공항 이용객들을 상대로 이민 신분을 확인하는 일종의 이민 단속 활동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이스의 공항 지원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톰 호먼 국경총수는 공항에 배치되는 아이스 요원들은 TSA 교통안전청 관리들을 지원하는 역할로 한정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스에서 이민 단속에 나서고 있는 요원들은 ERO라는 한 부서이고 테러전에 나서거나 공항 지원 업무를 담당해온 부서는 다른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아이스 요원들을 공항에 배치해 부작용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으나 기우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TSA 검색 요원 5만 명 중에서 12%인 3,500명이 병가를 내고 있고 휴스턴의 2곳과 애틀란타 공항 등 붐비는 곳에서는 병가 결근율이 40% 안팎을 기록하고 있어 항공기 탑승에 기다리는 시간이 적어도 2-3시간, 많게는 4시간 내지 최장 6시간이 걸리는 상황은 아직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항 검색을 맡고 있는 TSA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토안보부 예산을 승인하는 새 방안이 급진전되고 있어 공항 대란이 곧 끝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화 양당은 이민 단속 개선 방안에 대해 아직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아이스를 제외한 모든 국토안보부 예산을 승인해 TSA 검색 요원들의 봉급 지급으로 공항 대란을 끝내는 방안에 사실상 합의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내 일부 공항에서 항공기를 타는데 길게는 4시간 내지 6시간이나 기다리게 만든 공항 대란이 곧 끝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항 대란이 악화되자 공화민주양당 의원들이 긴급 해결책을 모색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신호까지 얻어내 금년간 공항 대란을 끝내는 출구를 찾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공화민주양당 의원들이 전격 합의한 해법은 한 달 이상 셧다운을 초래한 국토안보부 연간 예산 가운데 아이스 이민세관 집행국을 제외하고 모든 예산을 합의 처리한다는 내용입니다. 공화당의 좌한순 상원대표는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고 민주당의 척슈머 상원대표는 양측이 진지하게 고려 중이라고 화답했습니다.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월요일 밤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긴급회동을 갖고 새로운 방안에 지지하겠다는 신호를 얻어낸 것으로 전했습니다. 양당 지도부가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하는 대로 상원에서 통과시키고 대통령 서명까지 마쳐 한 달 남은 국토안보부의 셧다운을 끝내게 됩니다. 국토안보부 연간 예산안이 최종 통과되면 산하기관으로 공항 검색을 맡고 있는 TSA 교통안전청과 CBP 세관국경보호국 등의 모든 예산이 지출을 재개하게 됩니다. TSA 검색 요원들이 봉급을 다시 받게 됨에 따라 공항 검색이 정상화되고 공항 대란을 끝낼 수 있게 됩니다. CBP 예산이 지출되면 국경 순찰대가 다시 활동할 수 있게 되지만 이번 합의로 연간 예산이 집행되더라도 이민 단속 지원은 제한되고
국경 순찰이라는 본연의 임무에만 나설 수 있게 됩니다.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을 전담하고 있는 아이스 이민세관 집행국의 정례 예산은 계속 받지 못하게 되지만 이미 BBB 법으로 증액된 예산을 받고 있기 때문에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에는 큰 차질을 빚지 않게 됩니다. 여기에 연방상원에서 54대 45로 인준받은 마크 웨인 멀린 새 국토안보부 장관이 이달 말 취임하게 되면 아이스 이민단속 개선에도 합의해 예산 지출도 재개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마크 웨인 멀린 새 국토안보부 장관은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법원 영장 없이는 개인주택이나 사업체 진입을 하지 않고 길거리 급습 대신에 수감 중인 범죄 외국인들부터 신병을 넘겨받아 추방하는 등 온건하고도 유연한 이민 단속을 본격 추구할 것으로 공개 약속해 놓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에서 대학을 갓 졸업한 20대 대졸 청년들이 극심한 취업난을 겪고 있습니다. 20대 대졸 청년들의 실업률은 5.6%로 미국 평균 4.4%보다 훨씬 높고 화이트 컬러인 사무직, 엔트리 레벨, 초보 일자리 찾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고용 상황의 급변과 AI 인공지능 시대가 겹치면서 대학을 갓 졸업한 20대 대졸 청년들이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20대 대졸 청년들 가운데 화이트 칼라인 사무직, 엔트리 레벨인 초보 일자리는 찾아보기가 갈수록 어려워져 심각한 취업난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20대 대졸 청년들의 실업률은 지난 연말 현재 5.6%로 당시 미국 평균 4.2%보다 훨씬 높아졌습니다. 특히 미국 전체의 실업률은 올 2월에 4.4%로 더 오른 데다가 일자리는 마이너스 9만 2천 개 급감으로 악화돼 20대 대졸 청년들의 취업난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찾은 20대 대졸 청년들 가운데 40% 이상이 대졸학위가 필요 없는 직종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20대 대졸 청년들이 풀타임 고임금 직종으로 취업하지 못해 임금이 낮더라도 취업하거나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언더 임플로이먼트, 즉 불안전 고용이 다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AI 인공지능 시대에 맞춰 미국의 고용 상황에도 격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대기업과 중소업체들이 경제 불확실성으로 해고도 적게 하지만 채용도 적게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AI 때문에 없어지는 일자리들이 많아 20대 대졸 청년들이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기도 하지만 미국 대기업들이나 중소업체들이 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해 해고도 적게 하면서 채용도 적게 하는 로우 파이어, 로우 하이어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뉴욕타임스는 분석했습니다. 20대 대졸 청년들을 구하는 잡 오프닝을 보면 2022년 3월에는 12,300명이나 됐으나 지난해 10월에는 7,170명으로 거의 반토막 났습니다. 게다가 지난해 11월부터는 7,000개 아래로 줄어들어 6,850개를 기록했고 12월에는 6,550개, 올 1월에는 6,950개에 그쳤습니다. AI 인공지능 시대가 본격화되면 20대 대졸 청년들 가운데 화이트 칼라 엔트리 레벨의 취업난은 훨씬 더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 20대 청년들은 대학에 입학해도 이공계 전공을 선택하고 아예 대학보다는 AI 인공지능 시대에도 살아남을 블루칼라 기술직을 준비해야 할 것으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최근 구형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손쉽게 해킹할 수 있는 도구가 온라인에 공개돼 사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전문가들은 최신 OS로 업데이트하지 않은 기기에서 개인정보가 쉽게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온라인상에 구형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손쉽게 해킹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도구가 공개돼 보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IT 전문 매체 테크크런치는 다크소드라는 이름의 해킹 도구 최신 버전이 개발자 코드 공유 사이트 깃허브에 올라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다크소드는 원래 러시아 정부 소속 해커들이 우크라이나를 표적으로 사용한 도구로 사용자의 비밀번호, 사진, 메신저 기록, 인터넷 사용 내역 등 개인정보를 짧은 시간 안에 빼낼 수 있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iOS 18과 같은 구형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기기가 주 공격 대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도구는 일반인이 사용하기에도 어렵지 않으며 별도의 설정이나 전문 지식 없이도 기기를 감염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플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아이폰의 약 34%, 아이패드의 약 43%가 iOS 18이나 그보다 오래된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체 활성 애플 기기가 약 25억 대인 점을 고려하면 수억 대의 기기가 해킹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모바일 보안 업체 아이베리파이는 이 도구는 iOS 전문 지식 없이도 사용할 수 있어 범죄자가 곧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애플은 이번 취약점을 인지하고 최신 OS로 업데이트할 수 없는 구형 기기를 위한 긴급 보안 업데이트를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소프트웨어를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애플 제품 보안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안드로이드 기기도 구형 OS를 사용하는 경우 보안 취약점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애플보다는 보안 지원을 받을 경로가 더 많으나 제조사나 이동통신사에서 더 이상 보안 패치를 제공하지 않는 구형 기기는 해킹 공격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용자는 가능한 한 OS와 앱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오래된 기기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중요한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경우 해킹에 취약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